앞으로는 중산층들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럼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남게 되는데 우리가 가난한 사람의 대열에 서지 않고 부자의 대열에 서려면 이걸 알아야 되죠.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제가 이렇게 제 방에서 촬영을 한 게 한 일주일 넘은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제 방에서 촬영하니까 굉장히 좀 안락하고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인공지능 스타트업 제파엑스가 파리의 전시회에 나가느라고 조금 한 일주일 동안 제가 파리를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좀 방송이 늦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방송하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좀 가지고 왔고요. 오늘 영상을 보고 나시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굉장히 좀 바뀔 수도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같이 화면을 보면서 공부해 보시죠. 앞으로는 이제 가난한 사람과 부자 이 두 부류만 남게 됩니다. 우리가 원래 저 사이에 중산층이 있죠. 그냥 뭐 가난하지도 부자가 되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우리 인류의 거의 가장 큰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게 이 중산층입니다. 그런데 이 중산층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 중산층이 아예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인류는 가난한 사람과 부자 이렇게만 남게 되는 거고요. 실제 중산층이 줄어들고 있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1989년에 중산층은 75%였습니다. 진짜 거의 모든 인류가 중산층이었죠. 그런데 2010년에는 중산층이 56%로 감소하게 됩니다. 2020년에는 44%로 다시 또 줄어들게 되고요. 지금 중산층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줄어드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릅니다. 2010년에 56%였는데 2020년 불과 10년 사이죠. 10년 사이에 12%나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추세대로라면은 뭐 한 2, 30년만 지나면 중산층이 없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미국에서 나온 한 보고서에 따르면은 2035년에 중산층이 사라진다. 모두 가진 사람이나 또는 모두 가지지 못한 사람 이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물론 2035년 딱 되면은 저렇게 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만큼 중산층들이 지금 위험하고 사라지고 있다 이걸 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중산층들이 사라지는 것은 뭐 당연한 겁니다. 실은 과거부터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중산층은 점점 감소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어떤 정보를 접하고 돈을 벌기 시작하고요. 누군가는 이 정보를 활용하지 못해서 돈을 벌지 못하는 거죠. 돈을 벌지 못하면 중산층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이 정보를 획득한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가져가기도 하고 더 많은 소비자들을 확보함으로써 이 다른 이제 정보가 없는 중산층에게 상대적으로 이제 피해 아닌 피해를 주게 되는 겁니다. 뭐 일례로 그런 게 있죠. 요즘에는 이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많이 맛집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 유명한 맛집에는 줄을 섭니다. 제가 파리에서도 좀 느꼈는데요. 파리 같은 유럽에서도 유명한 맛집은 줄을 서 있습니다. 오픈 전부터. 그런데 반대편에 맞은편 가게는 사람이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어떠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돈이 한쪽으로 몰리게 되고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 현상이 조금 가속화되는 거죠. 물론 뭐 파리까지 보지 않더라도 뭐 우리나라만 해도 똑같죠. 어떤 맛집은 줄을 서고 있지만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그곳에 이제 손님들을 기본 손님들조차도 다 뺏긴 채 이제 조금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뭐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몸소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급속한 문명의 발달이 조금 찾아왔어요. 문명의 발달이 굉장히 가속화됐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은 바로 인공지능의 등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공지능의 등장이 제가 뭐 몇 달 전에도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스마트폰 있죠. 이 스마트폰의 발견보다 더 큰 인류의 발견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약간 과장해서는 불의 발견 다음으로 위대한 발견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전문가들이 그만큼 이제 인공지능이 발달함으로써 문명은 급속도로 발달을 한다는 거죠. 그런 문명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은 이걸 잘 활용하는 사람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의 발견은 제 생각에는 기적이자 악몽의 시작이거든요. 이거를 내가 기적으로 바꿀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나한테는 악몽일지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이거든요. 뒤에서 이제 그 내용들을 조금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AI는 일자리의 30%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대체 가능성도 있고요. 대체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안에 인간이 하는 80%의 일자리가 대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말은 대체가 된다는 뜻이죠. 그럼 이렇게 인간의 일자리가 대체가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인간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겠죠. 미국의 빅테크 업계에서는 최근 2달 동안에 무려 3만 명이 해고가 됐습니다. 엄청난 인구죠. 3만 명이라는 숫자가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근데 단순히 빅테크 기업에서만 이제 센 숫자고요. 뭐 빅테크 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 뭐 중견기업 이런 곳까지 다 세면은 훨씬 더 많겠죠. 2달에 3만 명. 근데 이 추세가 작년보다 굉장히 좀 심해지고 있어요. AI로 인해서 작년에만 미국에서만이에요. 미국에서만 대기업에서 26만 명이 해고가 됐습니다. 1년 12달이니까 뭐 대략 한 달에 2만 명 정도 해고가 된 거죠. 이 해고의 추세가 올해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작년부터 미국에서는 대량 해고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게 올해도 이어지고 있고 내년에는 더 해고를 많이 하겠다고 기업들이 예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기업의 44%가량이 해고를 예고했습니다. 이 모든 건 돈과 관련이 있죠. 기업은 비용을 절감하고 싶고 그 절감한 비용이 곧 회사의 이익이 되니까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다면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해고가 앞으로 우리에게 좀 어쩔 수 없이 닥쳐올 수밖에 없는 그런 미래고요. 저기에 휘둘리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AI의 안전한 일자리를 찾으면 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그림 그리는 사람, 요새 뭐 그림을 그려주는 AI 뭐 이런 것도 등장하긴 하지만 창작자가 좀 필요한 것들 있죠. 그림이나 뭐 소설, 뭐 아니면은 뭐 대본을 쓰는 작가, 뭐 여러 가지 등등 이렇게 좀 약간 인간의 창의력을 필요로 하는, 그리고 또는 사람 대 사람을 다룰 수 있는 뭐 상담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요즘에는 노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으니까 인공지능이 노인들을 이제 케어해 주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요양보호사라든지 이런 약간은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자리들을 우리가 찾아보면 좋고요. 그런 일자리들이 어렵다면은, 찾는 게 어렵다면은 우리는 두 번째 방법인 이 방법을 쓰면 되겠죠. AI 기업에 투자를 하면 됩니다. 전 세계에 돈이 모두 몰리고 있거든요. 제가 파리에 가서 느낀 건데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만 명의 관람객들이 오고 대략 한 뭐 몇만 명의 투자자들이 왔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전 세계의 돈이 모두 AI에 모이고 있구나. 거기에 온 이제 투자자들과 얘기를 좀 나눠보면은 일단 AI가 아니면은 요새 투자도 잘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세가 좀 AI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구나, 그런 걸 좀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조금 알았으면 좋겠고, AI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실제 이제 뭐 괜찮은지 제가 예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을 좀 사례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개월 전에 돈을 벌려면 AI5 주식을 사세요, 뭐 이게 앞으로 유망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조회수가 39만 회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근데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주식은 뭐 제가 임의로 찍은 주식이 아니고 미국 월가에서 AI5라는 5가지 종목이 좀 유망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제가 따와서 여러분들한테 쉽게 전달해 드린 건데, 그 주식의 주가들을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3개월 전에 엔비디아는 693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64불, 거의 뭐 2배 가까이 뛰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올랐죠. 마이크로소프트는 405불이었는데 430불로 올랐습니다. TSMC, 대만이죠. 646불이었는데 지금은 865불, 거의 200불가량 올랐죠.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1243불이었는데 지금은 1407불.
굉장히 지금 딱 봐도 많이 오른 게 눈에 보이죠. 물론 저 AI5 주식 중에서도 안 오른 주식은 하나 있습니다. AMD 174불이었는데 166불로 떨어졌죠. 그런데 우리가 3개월 전에 저 이제 뉴스 기사를 좀 접하고 나서 좀 AI5 주식에 분할로 좀 투자를 했다면은 딱 봐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조금 얻었을 것 같은 이제 그런 결과론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저 기업에만 투자하란 말이 아니고 AI 기업은 무수히 많습니다. 저건 이제 그냥 뭐 뉴스 기사에 나온 AI5 기업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저 기업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AI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곳에 투자를 해도 좋고, 그게 어렵다면은 AI ETF도 많이 있습니다. AI ETF 같은 경우도 제가 한 달 전에 영상을 올렸었죠. 여기 앞으로 미국 주식 대세는 이겁니다. 1개월 전에 올렸는데 15만 명 정도 봐주셨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두 가지 ETF를 말씀드렸죠. AIQ라는 ETF와 이제 BOTZ라는 ETF가 있는데, AIQ는 33불이었습니다. 한 달 전에. 근데 지금 34.4불, 아주 미세하게 오르긴 했어요. 그리고 BOTZ 같은 경우는 31불이었는데 지금도 31불입니다. 안 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ETF에 투자를 해도 나쁘진 않지만, 물론 이거 아까는 이제 3개월 전 거였고, 개별 종목은 이건 이제 1개월 전 거였으니까 상대적으로 안 오른 게 이제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가 이걸 보면은 뭘 할 수 있냐면, 정말 모르면은 ETF에 투자해도 좋지만 웬만하면은 공부해서 개별주에 투자하는 게 더 낫다라는 좀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부해서 이런 개별주에 좀 투자를 하는 게 좋고요. 이 개별주라는 말은 뭐 정말 이름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우량한 AI 주식을 사라는 말입니다. 그냥 뭐 처음 들어본 뭐 누구한테 물어봤거나 뉴스 기사에 검색했는데 뭐 나오지도 않는 뭐 그런 회사를 사라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굉장히 많잖아요. 뭐 구글도 있고 아마존도 있고 테슬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주식들 있잖아요. 그런 우량주들 중에서 이제 AI에 투자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을 좀 우리가 눈여겨보는 게 좋고요.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진짜 빠르거든요. 우리가 무어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법칙이죠. 컴퓨터나 반도체 하는 곳에서는 유명한 법칙인데, 이 무어의 법칙보다 무려 7배나 빠릅니다.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인공지능 베이스는 컴퓨터죠. 이제 컴퓨터에 쓰이는 법칙이 무어의 법칙인데, 1960년대 이제 인텔의 연구원이었던 이제 고든 무어가 이제 발견한 법칙인데, 컴퓨터는 2년마다 2배씩 향상된다. 이게 무어의 법칙이거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향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보다 7배나 빠르게 인공지능이 발달한다는 거죠. 컴퓨터의 향상 속도보다 인공지능의 향상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인간보다 똑똑한 AI를 AGI라고 합니다. 이게 AGI가 약간 인간과 비슷한 또는 인간보다 똑똑한 뭐 이런 인공지능을 일컫는데, 제파엑스도 이제 AGI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인공지능 스타트업이고요. 이게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3년에서 5년 안에 AGI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2년 안에 뭐 AGI가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아무튼 뭐 2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인간보다 똑똑한 AGI가 나오는 시대가 굉장히 멀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럼 지금 봤을 때는 터무니없는 얘기인데, 뭐 길어야 3년에서 5년 정도에 나온다는 말은 그 사이에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인류가 20만 년 동안 쌓아온 그 사람의 그 지능을 이제 순간 몇 년 안에 따라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인공지능이 발달을 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어마어마한 투자도 이제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돈이 될 것 같은 거죠. 앞으로 AI가 대세래.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돈을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에 막 쏟아 붓습니다. 투자금 규모도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데이터 센터 구축에만 130조 원을 투자를 합니다. 엄청난 금액이에요. 이게 오픈 AI랑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MS가 같이 합작해서 짓는 데이터 센터인데, 130조면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하이닉스 시총보다도 높다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하이닉스라는 회사의
전체 주식을 합친 것 정도 되는 그게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냥 데이터를 보관하는 장소인 거죠. 누굴 위한 데이터냐면 인공지능을 위한 데이터예요. 그럼 인공지능한테 얼마나 많은 정보를 넣어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조금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투자가 병행되고 있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테슬라의 CEO 그리고 스페이스X의 CEO죠. 이제 인공지능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xAI라고, X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X 뭐 이렇게 x.com, 뭐 트위터도 이제 이름을 X로 바꾸고 했잖아요. 근데 인공지능 회사도 xAI를 세우는데 시작하기도 전에 8조 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나 이제 인공지능 회사 좀 해볼 거야. 투자 우리 모집할 건데 투자할 사람 있으면 돈 좀 넣어봐 했는데 8조 원의 투자가 바로 이제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가치가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23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맞나 모르겠습니다. 맞나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람들은 이렇게 인공지능에 열광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대세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면 흐름을 읽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조금 우리가 위험한 것은 아무렇게나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인공지능이 대세야? 뭐 인공지능 관련된 거 아무거나 다 넣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본인만의 공부가 조금 수반이 돼야 돼요. 본인이 스스로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분야에 투자할 때는 무조건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하지 않고 투자하면은 분명히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하고 투자하면은 10년 뒤에 인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년 뒤에는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발달을 해 있을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렇게 인공지능에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는 거고, 우리가 좀 그렇잖아요.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이 스마트폰 만드는 애플에 투자를 했었어야 됐는데, 뭐 스마트폰 칩을 만드는 회사에 투자했었어야 됐는데, 그렇게 좀 아쉬워하잖아요. 인공지능이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이제 시작 단계고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향후 몇 년 안에 이제 성장을 할 텐데, 그러면은 좀 공부를 해서 어떤 기업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조금 선두 기업이지, 좀 안전하지, 아니면 또는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지, 이런 걸 체크해 가면서 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나가면은 여러분들의 투자가 이제 훨씬 더 좀 빛을 낼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또 제파엑스 주주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제가 이제 무상으로 주식을 나눠드리겠다고 했던, 주식을 파는 게 아닙니다. 팔지도 않고 투자 받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제 책을 샀던 분들한테 고마우니까 뭐 책 한 권당 한 주씩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제가 추후에 말씀드렸던 제파엑스 주주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제파엑스의 이제 좀 미래를 말씀드리면, 제파엑스는 인공지능을 가장 간소화하게 만든 다음에 USB 안에 담을 겁니다. 그래서 어디든 꽂으면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개인만의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판매하려고 지금 이제 같이 개발자들하고 또 다시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요. 언젠가는 제파엑스의 인공지능이 전 세계에 팔려나갈 그날을 위해서 저도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항상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